부모는 내 삶에서 2순위고 내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내 감정, 그 어린아이였을 때 받았던 상처, 아픔이 어떤 거였는지 잘 들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시멜라입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은 사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서 우리 삶에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밉고 원망스러운 부모님,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컷 미워하기입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어요. 나 지금도 충분히 미워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부모님한테 화도 많이 냈어요, 표현 많이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미워요,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먼저 나오기보다 이제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좀 우리 엄마 불쌍해요, 이게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리고 나와 동생을 차별하고 폭언을 하고 지금도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인데, 밉다는 말보다 이해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미움과 원망이 훨씬 큰데 그것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든다면 그와 동시에 죄책감이 또 들어버리거든요. 혹은 아예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움을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혹은 아예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일시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행위로 도피해버리는 거죠. TV나 유튜브를 본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게 되면 미운 감정과 원망이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서 더 큰 후유증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부모는 나를 때려서는 안 됐고 나를 온전히 지지해 줬어야 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나를 온전히 책임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미우면 온전히 미워하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원망스러우면 원망도 해도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부모는 내 삶에서 2순위고 내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내 감정, 그 어린아이였을 때 받았던 상처, 아픔이 어떤 거였는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마음으로 엄마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 엄마가 나를 떠날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내가 받은 상처를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혼자서 집에서 있을 때 엄마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보라고 해요. 엄마, 나 그때 진짜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어린애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엄마 진짜 너무했어. 나 정말 상처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이렇게. 물론 당사자한테 그 앞에서 직접 말하고 당사자가 진심으로 그것을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말해주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다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니? 네가 형이 돼서 누나가 돼서 그것도 이해 못하니? 그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자식인 네가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나온다면 나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혼자서 충분히 이런 감정을 느껴주시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말해보시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뭔가 내가 튕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근육이 생긴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를 해보실 때 내가 그 어린아이이면서 동시에 엄마가 되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온전히 그 상처를 끌어안아주는 엄마가 되어서 그래,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 엄마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많이 부족한 엄마였어. 너의 잘못은 없어. 엄마가 정말 다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상처받은 내가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을 내가 그 엄마가 되어서 나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에게 직접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는 절대 기대는 금물입니다. 어떤 공감이나 사과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그냥 말해보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그대로 상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실컷 내 감정을 좀 알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많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줬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거의 많은 부분 해소가 되실 거예요. 이후에 이제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합리화와는 달라요. 이성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엄마도 그때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지가 아니에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갑니다. 부모니까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부족했구나.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는데 그들 또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 내 부모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영향을 받고 자랐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고 그게 나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치가 없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아니었구나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거는 부모의 문제였지 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오해 3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될 거야. 자, 내가 물론 과거에 영향을 받았고 지금의 나는 과거로부터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가 과거의 영향을 받았듯이 미래는 또 현재로부터 재창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뀝니다. 이 과거가 어떻게 바뀌어? 하시겠지만 내가 과거를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를 아프고 힘든 기억에서 나를 성장시킨 기억으로 바꿔서 저장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지혜롭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어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미래는 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번째, 나는 내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서 나도 부모처럼 살게 될 거야.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입니다. 분명히 내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부모처럼 살으라는 법은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많이 두려워해요. 너무나 부모처럼 살기 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써보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부모처럼, 내가 너무 싫어하는, 미워하는 부모처럼 살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부모와 상관없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부모와 달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내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3번째는 내 팔자는 기구해서 나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힘들 때 혹시 점이나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 막 사주 찾아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내 사주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내가 지금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게 내 탓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삶의 주도권을 사주에, 팔자에 줘버리는 거예요.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내 운이 안 좋으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쭉
불행하게 내 인생이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럭키라는 책의 작가 김도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할 수 없는 운은 내버려도 돼.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운을 잘 잡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내가 분명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즉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 식상한 말이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나를 불행한 사람, 불운한 사람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그런 모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건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의 내 운명을 맡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실컷 미워하세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짚어본 3가지 오해 중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야만 훨씬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상처를 잘 보듬어서 튼튼한 새살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